안녕하세요, 빌런입니다. 하이엔드 브랜드를 리뷰해왔기 때문에 보다 더 차분하게 리뷰를 진행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브랜드는 바쉐론 콘스탄틴, 모델은 트레디셔널입니다. 지금 압도적인 본자 파텍 필립, 그 밑에 오드만 피게, 그 밑에 바쉐론 콘스탄틴이 포지션하고 있는 모양새죠. 더 홀리 트리니티, 저는 종종 생각하곤 해요. 시간이 흘러서 지금 시계판을 지배하고 있는 디자인 트렌드의 중심, 젠타 디자인의 유행이 끝난 뒤에는 시계판의 판도가 어떻게 변할까? 젠타 디자인의 유행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젠타 디자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마이크로 브랜드도 엄청나게 많아졌고, 이제는 이름 있는 메이저 브랜드까지 젠타 디자인에 발을 걸치고 있어요. 티스토, 보메메르시에, 제니스, 즈라드 페르고, 베렌로스, 모리스 라크로와, 그저 젠타 밭입니다. 젠타의 불꽃이 꺼지는 순간이 먼저 올지 시계판이 먼저 사라질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젠타 디자인의 트렌드가 끝이 난다고 가정해봅시다. AP가 지금과 같은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AP 하면 로얄오크 말고 어떤 모델이 떠오르시나요? 반면에 바쉐론 콘스탄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젠타 디자인을 가진 오버시즈가 인기 있는 모델은 맞지만 그 모델이 없다 하더라도 패트리모니, 56 같은 훌륭한 헤리티지를 가진 드레스워치가 하이엔드의 위치를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트레디셔널은 정말 클래식한 디자인을 가진 드레스워치입니다. 럭셔리 아래급의 브랜드, 그러니까 1000만원 아래의 브랜드들은 괜찮은 드레스워치를 왜 만들지 못할까? 가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케아, 한샘, 일룸 같은 보급형 가구 브랜드를 보다가 고가 가구 브랜드를 보게 되면 퀄리티 차이를 확연히 느끼실 수 있죠. 대충 봐선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면 소재나 재질이 주는 느낌이 달라요. 하이엔드 드레스워치 수준의 시계를 제작하려면 시계 하나하나에 비교적 많은 공정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기계가 못하는 부분을 전부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하니까요. 무브먼트의 한계도 있다고 생각해요. 대중적인 브랜드의 무브먼트들은 범용성, 수리의 용이, 충격의 견딤, 리저브, 방수 등에 중점을 두고 만들지만 하이엔드 드레스워치에 들어가는 무브먼트들은 수리가 용이할 필요도 없고 물에 들어갈 일도 가정하지 않습니다. 이 시계를 차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 노출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시계를 제작해요. 그저 헤리티지를 잔뜩 머금고 있으면서 얇고 화려하고 복잡하면 됩니다. 이 모델은 엑설런스 플랜타인 컬렉션입니다. 이것이 뭔고 하니 시계를 제작할 때 플래티넘이라는 금속을 아끼지 않고 사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시계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부품들이 플래티넘으로 만들어져요. 케이스는 물론 크라운, 버클,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다이얼까지 플래티넘으로 만들어지며 이건 상식을 조금 벗어난 수준 같은데 스트랩의 실까지 플래티넘으로 만들어집니다. 유일하게 핸즈와 시간 인덱스만이 화이트 골드로 제작돼요. 제가 생각하는 하이엔드 드레스워치가 차별화되는 이유는 밸런스라고 생각해요. 이 밸런스 잡는 게 어려운가요? 디자인 전공하신 분들은 이 이유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시계를 봤을 때 본능적으로 아름답다는 느낌을 받아요. 퀄리티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아름다워요. 이것을 학습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경험해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아름답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겠죠? 이런 미적 밸런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플래티넘 시계의 경우 스틸과 색감이 조금 다른데 이걸 확실히 모르겠어요. 플래티넘 색감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플래티넘 고유의 색감이 있는 건지, 스틸도 마음만 먹으면 플래티넘이나 화이트 골드 같은 색감을 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불가능한 건지 궁금하네요. 육안으로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진 않아요. 타인의 손목에서는 더 그 차이를 알기 어려울 것 같고요. 하나 확실한 건 스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무겁습니다. 체감으로는 브레이슬릿이 달려있는 다이버워치 같아요. 다이얼 위에는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연한 그레이 색감의 플래티넘 다이얼 위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흩뿌려져 있는 그레인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다이얼 부분에서는 시계가 아니라 주얼리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플래티넘 다이얼은 가까이에서 볼수록 더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인덱스는 화이트 골드 폴리싱을 극한의 영역으로 끌고 올라가서 굳이 야광이 필요 없을 정도, 어두운 곳에서도 아주 소량의 빛만 있으면 화려함을 드러냅니다. 마감의 퀄리티를 비교하기 위해서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두 브랜드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처음은 롤렉스와의 비교, 그 다음은 그랜드 세이코와의 비교입니다. 판단은 구독자분들께 맡기겠습니다. 마감의 차이를 떠나서 브랜드의 무게감 차이는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핸즈가 되게 재밌어요. 핸즈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마감이 서로 반대인 반전 핸즈입니다. 시침과 분침의 폴리싱 브러싱 처리가 서로 반대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오묘한 느낌을 주는데요. 마치 다이얼 위에 핸즈만 따로 합성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시계가 워낙 얇기 때문에 다이얼과 핸즈의 높이차가 실제로는 그리 크지 않을 텐데 이 독특한 마감 처리 덕분에 입체감이 살아나네요. 핸즈가 이 시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4시에서 5시 사이에는 작게 PT950이라고 쓰여 있는데 굳이 다이얼 위에다가 적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취향을 말씀드려 봅니다. 시계에 대한 취향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시계질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시계에 대한 덕질이 깊어질수록 초창기와 후반기에 시계를 보는 눈 또한 조금씩 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파일럿, 다이버, 밀리터리를 거쳐서 이제는 이런 드레스워치가 끌리기 시작하네요. 케이스의 디자인, 드레스워치답게 굉장히 심플합니다. 케이스 전체가 플래티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손에 올렸을 때의 무게감은 굉장합니다. 저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 명품은 어느 정도 무게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정말 무겁습니다. 처음 만져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한 디자인인 것 같은데요. 원 하나에 짝대기 4개 이어붙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름답죠? 제가 이 시계가 VC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걸까요? 사이즈, 케이스, 크라운, 베젤, 인덱스, 핸즈, 러그 이 모든 요소들의 합이 매우 안정적이고 밸런스 있게 느껴집니다. 무브먼트는 칼리버 4400AS로 드레스워치 무브먼트 치고는 굉장히 긴 리저브를 가지고 있네요. 65시간의 리저브를 갖고 있고 무브먼트 뒷면을 볼까요? 대부분의 부품들이 뒤에 숨겨져 있어서 아쉽네요. 하이엔드의 엉덩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말이죠. 전체적으로 제네바 스트라이프가 되어 있는데 엄청 화려하고 복잡한 구조의 무브먼트 같지는 않지만 기본에 충실하고 어떤 부분도 흠잡을 데가 없이 깔끔하네요. 스트랩은 원래 이 모델에 체결되었던 플래티넘 실이 들어간 스트랩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VC에서 별도로 구입하신 모델 같은데 가죽의 퀄리티가 어마무시하네요. 제가 알기로 이런 고퀄리티 가죽은 소규모 가죽 스트랩 공방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도 많지 않을 거고요. 시계의 취향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보는 눈이 바뀌고 시각이 변하고 귀속이란 단어는 시계판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시계 하나만 있다면 시계판을 미련 없이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